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일 책무라며 산불 발생 시 철저한 초기 전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육군 901 항공대대 아파치 가디언 조종사 이대식 조명환 준이가 올해 최고의 육군 공격 헬기 조종사 탑 펠리건으로 선발됐습니다. 37회를 맞은 2025 육군 항공사격 대회에는 6개 기종 300여 명의 최정예 조종사가 참가해 개인 8개 부문, 부대 10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육군이 국내 불법 도박 유입 차단과 근절을 위해 2025년 군 불법 도박 예방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육군은 불법 도박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라 정의하고 강원랜드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불법 도박 사례와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하고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며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라는 생각으로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을 통해서 원점 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뒤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은 헬기 레페를 이용한 공중 진화와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무엇보다 우선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동해안 일대를 시찰하고 과거 산불 피해 지역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고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인 복지 개선 노력에는 여야가 없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군 복지 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6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방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성일종 위원장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시작 후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고 여야정 모두 한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간 5일 캐나다 국방부를 방문해 스테파니 백 캐나다 국방부 차관을 접견하고 잠수함 등 전략적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차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 캐나다 정상회담으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 캐나다 안보 국방협력 파트너십 체결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 경쟁 후보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 차관은 향후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 등을 통해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육군 전투 헬기 조종사 중 최우수 사수 탑 헬리건에 아파치 조종사 이대식 조명환 준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육군 항공 사격 대회는 참가 대상을 기존 대대 대표에서 중대 대표로 크게 확대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비승사격장에서 치열했던 사격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육군항공사령부 주관으로 2025년 육군항공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항공사격대회는 항공전력의 전투기량을 점검하고 실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0여 명의 조종사가 참가해 개인과 부대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참가 대상을 기존 대대 대표에서 중대 대표로 변경해 경쟁률을 높이고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대드론과 야간 사격을 시행하는 등 대회 이래 가장 치열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항공사격대회에서는 아파치 조종사인 이대식 조명환 준이가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며 제27대 탑 헬리건으로 뽑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탑 헬리건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원 모두가 하나 되어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기에 얻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헬기 조종사로서 최고의 영예인 탑 헬리건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대대장님과 901 부대원들 그리고 정비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무 한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 부문 시상에서는 공격 헬기 최우수 부대로 901 항공대대와 기동 헬기 최우수 부대로 206 항공대대가 각각 선발돼 국방부 장관 부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항공전력의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병사 봉급이 늘어나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평양에도 불법 도박의 유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강원랜드와 군 불법 도박 예방 포럼을 개최하고 함께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눌러주세요. 불법 도박 없는 청정육군 대한민국이라는 글귀가 나타나며 불법 도박 근절 세레모니가 펼쳐집니다. 육군 군사경찰실이 강원랜드와 같은 유관기관과 함께 군내 불법 도박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은 최근 청소년기 도박 문제가 군내 불법 도박으로도 이어지며 문제 유형이 다양해지고 적발 사례도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 속에서 열린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력 내 군 장병들의 불법 도박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해 보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강원랜드는 지난 1년간의 협력을 민군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 평가하며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진행한 도박 문제 예방과 건전한 문화 확산을 이어온 만큼 이를 군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I를 필두로 기술 발전에 의한 도박 유형도 다양해진 만큼 수사기법의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불법 도박의 접근성과 전판성을 고려한다면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전과 연계하여 실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정 육군 병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엔 25년 육군 안전문화 창작물 공모전 수상식도 열렸으며 병역 내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근절 필요성을 알리는 우수장 영상이 함께 방영됐습니다. 군내 불법 도박 예방은 군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민군 협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군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토의를 열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군 전력 강화 방안인 스트롱 아미를 모색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전략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번째 스트롱아미 전략토의를 열었습니다. 육군본부, 육군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와 드론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현대로템 등 군 관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육군의 드론 정책과 우러전쟁 사례를 통한 드론 기술 발전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이어 AI 기반 군집 드론이 실시간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이 표적을 식별 분류하고 이동 표적을 추적해 화력을 유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AI 드론의 전장 활용 가능성을 체감했습니다. 광범위한 영역을 전장 가시화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장병만으로 이제 가시화를 할 수 있고, 그 가시화된 전장 안에서 어떠한 적군이 어디에 위치돼 있고 적군의 이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AI가 판단해서 이제 지휘소에게 알려준다면 정말 적은 인력으로 정말 많은 적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론과 탄약을 융합한 자원 재창출 방안, AI 기반 스마트 탄약 관리, 유도무기 정밀 체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군수 체계 구축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이미 입증된 AI와 드론과 관련하여 군, 관, 산, 학, 연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이번 토의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민군이 함께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협력의 장이 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토의를 계기로 첨단 민간 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해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스트롱아미 구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75년 전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 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호국 영웅들이 있습니다. 육군 3군단이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새하얀 제복을 입은 호국 영웅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장병들은 우렁찬 경례로 선배 전우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열병 차량에 오른 참전 용사들이 장병들을 사열하고 육군 항공 수리온 헬기의 축하 비행도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는 1950년 10월 1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일대에서 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국군 3사단 23년대는 양양 현북면 기사문리 일대에서 역사적인 38선 돌파를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북진을 위해 첫 발을 내딛던 선배 전우님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에는 38선 돌파의 주역이었던 참전 용사들과 백골 전우회, 보훈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5년이 세월이 흘러 구순을 훌쩍 넘긴 졸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잊힌 전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영웅들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행사에 이어 우리 군의 주력 무기들을 관람하며 국군의 위용을 느꼈습니다. 한편 부대는 행사에 앞서 백이 기갑여단 주둔지 앞에서 옛 8군단 역사관 준공식도 열었습니다. 역사관은 8군단의 역사와 역대 지휘관 소개 코너, 백이 기갑여단을 위한 역사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준공식에는 서진하 3군단장과 함께 제12대 8군단장을 역임한 이철휘 예비역 대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육군 3군단은 참전 용사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인도 육군 전쟁대학 고급지휘과정에 속한 국외 현장학습단이 6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한 현장학습단은 인도 육군 대령급 장교중 단장이나 군단 사단급 참모로 보임될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방문을 주관한 권영민 합참전략기획부장은 인도 학습단의 교육 이해 수준과 한국군에 대한 관심에 놀랐다면서 양국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의 합참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국방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포함해 국내 방산업체 등을 견학하고 9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미래 국방을 설계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회가 6일 공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앞서 육사와 해사도 방문했으며 우수교수 확보와 운영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선정하고 합동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위원장인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각군 사관학교의 교육 여건을 확인했으며 개선점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군구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주임원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육군 3사단 24대 주임원사 이종인 원사입니다. 이 원사는 사단 최선임 부사관으로 사단장을 보좌하며 부대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원사를 만나 사단 주임원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주임원사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사단 주임원사 이종인 원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네, 주임원사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백골사단 주임원사 이종인 원사입니다. 네, 사단 주임원사는 이제 사단장을 보좌하면서 부사관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주임원사입니다. 이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조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백골부대가 오자마자 이렇게 문구들이 벌써 딱 눈에 띄네요. 아, 이거는 이제 부대 네. 자랑, 5대 자랑인데 네. 6.25 전쟁 당시에 50년 10월 1일에 우리 3사단이 최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제정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 이제 6.25 당시 이제 백전백승의 신화라고 하는데 6.25 이후에도 우리 사단이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전군 유일무이하게 도발의 원점을 다 차단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주임원사실이에요? 네, 주임원사실입니다. 좀 조촐하지만 여기 주임원사들의 이제 임무가 있습니다. 네. 부사관들은 5대 핵심 과제부터 부사관 역할, 주임원사 임무 이런 정신들을 다 이렇게 액자화해서 게시해서 있고 여기 백골상이 있는데 요거는 역대 이제 주임원사들 근무했던 분들의 이제 근무 기록이 뒤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예하부대 주임원사들한테도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나요? 예하부대 주임원사들은 제가 궁금한 거를 이제 전화로 물어보고 특히 이제 GOP라든가 GP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방 부대가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이 주민들이 산채 채취를 많이 들어옵니다. 아, 산채 채취를. 그런 걸 들어오다 보니까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병력들이 이제 좀 시야될 부분을 솔직히 못 쉬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가지 마시고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희 백골부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저희들의 일상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와 국민의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1사단이 5일 밤 경북 포항시 칠포 대공사격장에서 야간 포병 통합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격훈련은 사단 포병여단 장병 60여 명과 방공대 장병 20여 명,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 장갑차, 견인 발칸포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표적 탐지 임무 수행 절차 숙달과 조명탄 발칸 사격 절차 및 실사격 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6일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다목적 체육관에서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및 발굴부대 장병, 지역기관과 보훈단체 관계관 등 약 120명이 호국영령에 승구한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개된 유해발굴 작전엔 구글단과 군단 발굴팀, 발굴부대 장병 등 연인원 8,600여 명이 투입돼 유해 15구와 유품 1,182점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자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려면 신청과 병무청 심사, 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 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 신청 즉시 자동 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1에서 3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예상되니 출근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원주는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남부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